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두산, 이수페타시스, SKC, KB금융, 한세실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방금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 어딜까라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난주 금리에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조금은 그 느긋하게 어떤 접근을 해본다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다섯 종목 중에서는 좀 이제 KB금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근에 이제 9만 원대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 이제 전고점 돌파한 시점이거든요. 오늘 이후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KB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KB금융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전에 현대차에서 충분히 언급드렸듯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KB금융 저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6월달, 7월달 이후에 9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와서 돌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고가 영역에 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두산보다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KB금융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다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주들 4대 금융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또 이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연말까지 좀 느긋하게 본다라면은 아마 지금 말씀드린 금융주 뭐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요 다섯 종목에서 한번 픽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느긋하게 접근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KB금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보율이 7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B금융이 외국인 회사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미 조약상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세제 혜택을 좀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주요될 가능성 저는 분명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 보율대로 그만큼 이게 묶여 있는 물량이라 보게 된다면은 또 그런 매력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품절주. 이런 매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금융주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KB금융 먼저 살펴봤는데요. 사실 밸류업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좀 제외가 된 종목이기도 하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11월 4일에 정부에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ETF 12개 상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1조 전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독 뉴스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체크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JNTC, 서울반도체, 세트레가이, 펩트론, EM텍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뭘 살펴볼까요? 일단은 펩트론 한번 볼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반도체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엎치락 뒤치락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또 금리나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일단은 그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체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펩트론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가 너무나 조금 그러면 안 되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다른 쪽으로 좀 그래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위고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뉴스 선반영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쪽으로 그러니까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서 또 국내에는 비만약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D&D 파마텍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위에 뭐 3일째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든지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위치에 상관없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 달, 8월 달, 9월 달 대비해서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압축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왜 압축이 됐냐면은 또 쓰나미가 발생된 것 같아요.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여기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엎치락뒤치하는 오늘까지도 엎치락뒤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미국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매출이 발생되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 알테전 같은 것들이 먹고 살았던 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이벤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그리고 매출 발생된 종목들 쪽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상승 나올 때 접근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어쨌든 강했던 종목들은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바이오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좀 살펴봤고요. 일정상 내일 온라인 주문으로 위고비 주문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세로뉴스로 작용하게 되는지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내일 개장한 이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함께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재즈입니다. 출판 관련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재지나 뭐 출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오랜만에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선입니다. 최근 구리값이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또 전선주가 개장하고 나서 좀 강세였는데 지금은 또 살짝 좀 내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유리기판입니다.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시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뭐 CXL, HBM 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테마들도 함께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 세 개 중에서 조금 지속성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재지, 전선, 유리기판인데 재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강 테마라면은 짧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오징어 게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계속 갔나요? 이후에 테마가 길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기준 짧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당 캐스팅 섹터는 재지가 아닙니다. 재지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유리기판 이쪽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길게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재지보다는 유리기판이 조금 더 반도체가 좀 낮고 그리고 반도체가 좀 나은데 유리기판도 어찌 보면은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볼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적 그리고 이런 이슈들 플러스 해가지고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오늘 필옵틱스가 1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당일만 보게 되면 상당히 급등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2만 원대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거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다는 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21선을 또 기술적으로 돌파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기술적으로 필옵틱스가 또 가장 또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JNTC, HB 테크놀로지, YC캠, 캠트로닉스, 뭐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필옵틱스하고 YC캠 정도? 요로 두 종목 유리기판에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필옵틱스, YC캠 요두 종목 속도 요두 종목이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 쪽에 시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테마단에서 HBM, CXL 유리기판까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압축은 필옵틱스랑 YC캠으로 해주셨고요.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뉴스가 특별하게 있진 않는데 SKC가 기대감 속에 TP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뉴스 정도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